응애할 때부터 교육이라는 게 시작되는 건지. 아빠 목소리가 아이 발달에 더 좋나요? 책을 반복해서 읽어주는 게 좋은지 한 권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엄마의 지혜 엄지TV 엄지맘입니다. 오늘은 우리 아이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 그리고 시기별로 성장 과정에서 어떤 교육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교육 최적화 전문가 산업법인 출산육아 교육협회 양진 이사장님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교육 최적화 전문가 양진입니다. 저는 현재 출산육아교육협회 이사장을 맡고 있고요. 대한민국에 태어난 모든 아이에겐 이유가 있다라는 큰 자부심을 갖고 아이들 한 명 한 명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부모가 돼야 되는지, 혹은 교사가 돼야 되는지, 혹은 막 자라는 청소년들에게는 앞으로 어떤 좋은 엄마가 되고 아빠가 되어야 되는지 그런 준비를 하고, 또 공동육아 워킹맘들의 또 앞으로 나갈 방향, 그리고 경력단절 여성들의 일자리 창출,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소망 엄마 입장에서 엄마들을 대신해서 좀 몇 가지 질문을 준비를 했어요. 네네. 우선 가장 첫 번째는 교육 과정이 계속해서 바뀌다 보니까 네. 과연 우리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 그러니까 미래의 교육 과정이 또 바뀔 수 있잖아요, 이 아이가. 그렇죠. 네. 정보가 많은 것에 엄마들이 내 아이에 대한 바로미터를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가 오히려 흔들릴 수 있는 상황들이 되게 맞아요.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들으면 이게 맞는 것 같고, 저 얘기를 들으면 저게 맞는 것 같고, 또 옆집 엄마가 이렇게 잘하는 것 같아. 그러면 막 따라가고 싶고.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흔들리지 않는 엄마의 신념. 그럼 그 신념에 대한 기준은 뭐냐? 첫 번째,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변하지 않는 가치가 있어요. 그것을 찾아주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아이들에게 주어지는 가장 중요한 게 뭘까를 생각해보면 그건 사실 창의력이거든요. 근데 창의력은 시간이 별로 없어요. 어머니들 아시겠죠? 시간이 별로 없다라는 건 뭐냐면, 창의력이 완전히 확장될 수 있는 시기는 우리가 유아라고 하는 시기가 만 7세예요. 만 7세는 9살, 네. 초등학교 2학년까지 아이들은 창의력을 완전히 확장시킬 수 있는 시기거든요. 그럼 끝나요, 그때부터? 끝나진 않는데 그 발달하는 그런 확장되는 비율이 현저하게 떨어지죠. 이런 교육을 해야 된다라고 한 단어로 요약한 게 있어요. 네. 이게 뭐냐? 협력하는 괴짜 만들기. 되게 특이하죠? 네. 원래 괴짜들은 잘 협력하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근데 왜 앞에 협력하는이 붙을까? 이제는 혼자 세상을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만 잘 했으면 좋겠어. 우리 아이가 최고였으면 좋겠어. 우리 아이만 잘해주세요. 이건 안 돼요. 그래서 더불어 사는 세상, 그리고 함께하는 세상, 그런데 특별한 생각을 갖고 있는 아이, 이게 이제 엄마들의 바로미터가 되면 돼요. 아기가 응애하고 태어나잖아요. 네. 그때 응애할 때부터 교육이라는 게 시작되는 건지. 맞죠? 맞아요? 사실은 우리 지난 시간에 송국래 교수님하고 네. 태교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맞아요. 사실은 뱃속의 10달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뱃속의 10달은 태교로 들으셨으니까 이제 응애하고 태어났을 때 이게 무슨 소리야. 가장 많이 이렇게 엄마들이 놓치는 시기가 100일까지예요. 그러니까 왜냐면 엄마도 몸조리를 해야 되고 난 아무것도 못하겠어. 그런데 아주 쉬운 방법 중에 하나는 뭐냐면, 네. 일단은 유아어를 쓰지 않는 거예요. 깎아줄게, 맘마줄게, 이런 말. 예, 유아어는 아이들에게 정확한 언어 전달을 하는데 되게 이제 걸림돌이 되는 거거든요. 정말요? 네, 문장을 되게 길게 해서 말을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요? 네, 왜냐면 우리 사람의 오감각 중에 아이들이 뱃속에서 완전히 딱 만들어 갖고 나오는 게 청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귀로는 태어나면서부터 모든 얘기들을 다 들어요. 그러니까 엄마들이 아빠랑 막 작은 걸로 다툼하는 소리, 네. 그럼 이 아이들은 뭐 그런 다툼하는 소리 같은 걸 자꾸 들으면 이제 움츠러들고 감각적으로 무섭고 공포스럽고 하는 것들을 다 인지해요. 근데 이제 엄마들이 즐거운 노래를 들려준다거나 문장을 길게 얘기한다거나 이런 얘기들을 해주면 사실은 실제적으로 옹알이를 하는 시기가 엄청 당겨지거든요. 근데 옹알이는 엄마들이 그냥
그냥 옹알이 했어가 아니라 옹알이는 말이에요. 아. 네, 그게 다 말이에요. 말인데 엄마가 아기가 태어나서 문장을 길게 해주면 해줄수록 옹알이를 빨리 하고 또 옹알이를 빨리 한 애들이 말을 좀 빨리 해요. 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눈을 맞추는 거. 아이디 사라마님이 신생아 때는 아직 눈을 마주치기가 힘들지 네, 네, 네. 않나요? 네. 그래도 맞추면서 하는 게 좋나요? 그럼요. 원래 시각이 제일 늦게 발달하는데 시각이 감각을 가장 빨리 또 적응하는 게 시각이에요. 보통 한 6개월, 7개월이 넘어야 시각은 발달을 해요. 그런데 엄마가 자꾸 눈을 마주쳐 준다라는 건 어떤 거냐면 감각적으로 느끼는 거예요, 아이가. 그러니까 내가 눈의 초점은 아직 완벽하게 맞춰지지 않지만 그래서 막 모비를 매달아 놓고 네. 초점 맞추는 거 계속 하시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마는 맞출 수 있잖아요. 그럼 아이는 감각적으로 엄마랑 내가 지금 호흡하고 있구나라는 걸 느끼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 네네네. 태어나서도 엄마 목소리보다 아빠 목소리가 아이 발달에 더 좋나요? 엄마 목소리가 좋냐, 아빠가 목소리가 좋냐 이거에 대한 양보는 아니고요. 네. 아빠 목소리를 예를 들면 태교 때 많이 들려준 아이가 있어요. 근데 태어나서 아빠 목소리를 들려주면 정말 청각이 엄청 발달해요. 진짜요? 네네네. 그러니까 엄마가 예를 들면 뭐 1시간씩 책을 읽어주는 거 네. 신생아 때 불가능하지만 비율로 따졌을 때 1시간 정도 뭐 책을 읽어줬다. 그럼 아빠는 15분만 읽어줘도 되는. 그러니까 엄마가 매일 아이에게 이렇게 옹알이에 답해주고 얘기를 해줘도 아빠가 잠깐 한 5분? 10분? 그 대신에 이제 꾸준히가 중요한 거죠. 매일 반복적으로 해주면 굉장히 도움 많이 됩니다. 그러면 네. 아이하고 이제 애착이 잘 형성됐는지를 네.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애착 관계는 어떨 때 가장 많이 형성이 되냐만 알면 돼. 네. 그냥 그거를 누적되면 네. 그건 자연스럽게 형성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루에 한 번씩 8초의 기적이라는 게 있어요. 8초. 왜냐면 8초. 꽉 이렇게 껴안고 8번을 세는 거예요. 8초를 8초의 진하게. 진하게. 누적이라는 거죠. 누적이죠. 누적. 우리 아이들의 애착 관계나 애정은요. 시간에 비례한다라기보다 노력의 깊이에 비례한다. 평일에 아빠를 못 만나니까 네. 주말에만 만나는 게 너무 짧은 시간 아닌가라고 생각해서 네. 평일에 이렇게 음성이라도 네, 네, 네. 틀어주고 싶은 건데 네. 너무 강박증으로 매일매일 들어야 된다 네. 보다는 네. 질이라고 네, 했잖아요. 네, 네, 양보다. 네, 네. 그러니까 주말에 우리 아빠를 만나지만 넣어준다. 좋아. 네네. 신나. 아빠의 사랑을 듬뿍 받아. 네. 그러면은 저는 이건 괜찮다 생각을 하고 만약에 오랫동안 떨어져 있으면은 뭐 영상 통화여도 이렇게 그럼요. 목소리를 그렇죠. 들려주는 게 아빠랑 엄마랑 영상 통화하는 걸 아이가 보면 돼요. 네, 4~5살쯤에 다 내가 하겠다고 하는 시기가 오던데 기다려주지 못하는 게 아이 성장에 좀 방해가 될까요? 네. 아, 예, 이거는 정말 좋은 질문이네요. 참아야 돼요? 4살, 5살 아이가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뇌는 이렇게 3단계로 나뉘거든요. 생존의 뇌가 있고 감정과 본능의 뇌가 있고 이성의 뇌가 있어요. 근데 이제 진짜 중요한 건 감정과 본능의 뇌예요. 네. 아까 말했듯이 창의력이라고 하는 게 만 7세까지 확장된다는 건 감정과 본능의 뇌에 있을 때 아이들은 감각을 열어서 똑같은 비가 내리는 것도 다양한 감각으로 받아들이거든요. 근데 이때 또 하나가 형성되는 게 뭐냐면 주체성이에요. 네. 주도성. 아, 그 주도성이 언제냐면 4살, 5살 때 시작이 돼요. 이 뇌는 감정과 본능의 뇌에 있는데 행동은 이성의 뇌의 행동을 하는 거야. 주체, 주도. 그래서 이때 때가 제일 많아. 왜? 내가 하고 싶은데 부모는 못 기다려줘. 기다리는 부모가 기다리는 부모가 생각하는 아이를 만든다. 생각하는 아이를 만든다. 네. 아기가 때를 쓰면서 막 울거나 소리를 빽 지르잖아요. 네네네. 이때 부모가 어떻게 행동해줘야 되는지. 아이가 지금 이성의 뇌로 자기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소리를 안 질러도 엄마는 내 이야기에 귀 기울여 들어줘 라는 훈련이 필요하겠죠. 예, 그럴 때는 눈을 맞추고 계속 이 아이가 떼쓰고 울고 하는 거를 들어주는 모습을 일단 보여줘야 돼요. 내가 그 순간에 화가 난 거를 막 소리 지르잖아요? 그러면 애도 화가 나면 저렇게 소리 지르는 게 해결이구나라고 배워버리는 거예요.
거실에 놓고 네. 온 가족이 써야 될 것 같아요. 네네네네. 아빠도 막 화내면 화나지 말고 바로 하세요. 뭐 이렇게. 승진하지 말고 네네. 써서 여기다 일단 버리고 와. 네네네. 중요하네요. 책을 반복해서 읽어주는 게 좋은지 한 권을 아니면 여러 가지 다양한 내용의 책을 읽어주는 게 좋을지. 한 15개월까지는 많이 읽어줘서 다양한 것들을 아이가 접하게 하는 게 중요하고, 관찰력이 생기기 시작을 하면 아이는 같은 책을 계속 읽어달라고 할 때마다 새롭게 반복되는 거. 뭘 공부하실지 모르겠다면 우리 교수님께 이제 찾아서 배우고 싶을 것 같아요. 어디에서 교수님 만날 수 있는지, 또 어디에서 이런 정보를 더 엄마가 좀 지혜를 쌓을 수 있는지를. 작년에 이제 책을 하나 썼어요. 네. 교육의 스위치를 켜라. 네. 부모자녀 소통 학교. 혹시 뭐 구입을 원하시면 엄지TV를 통해서 구입하시면 되고요. 나중에 우리 엄지TV에서 오프라인 엄마들 초청하는 강의를 네. 만약에 만드시면 제가 기꺼이 한 번은 그런 자리를 했으면 좋긴 하겠네요. 그러면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영상은 착한 엄마와 SY 미디어가 함께합니다.